미시간주 입실란티에 사는 줄리아 니스웬더.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기에 굉장히 설레어했으며 쌍둥이 자매에 따르면 휴일에 맞춰 집에 갈 생각에 굉장히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자주 연락을 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죠. 쌍둥이다 보니 더욱 유대감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벌써 이틀 동안 줄리아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9일에 문자를 주고받고는 그 뒤로 그녀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줄리아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사람은 또 있었는데 그녀의 룸메이트였죠. 룸메이트는 당시 아파트에 없던 상태로 줄리아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죠. 전화는 받지 않고 있고 11일까지 전혀 줄리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2012년 12월 11일 경찰은 줄리아의 침실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분명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죠. 서랍의 물품들이 바닥에 다 꺼놔져 있었고 다른 곳도 뒤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지갑이나 소지품들이 사라져 있었죠. 경찰은 처음 현장을 보고 강도 사건인가 생각했는데 곧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TV도 노트북도 아이패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죠. 그것들은 분명 고가의 물건들인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가져가지 않을 물건인 베갯잎 2장과 열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쇠를 트로피로 삼기 위해 가져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줄리아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확인하고 나서 그녀의 욕실 욕조 옆에 깔린 보라색 깔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처음엔 증거 수집할 때 수집이 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 깔개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장의 라텍스 장갑을 발견합니다. 장갑 뒤로는 닫혀있는 욕실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닫혀있는 욕실문을 열었는데 예상대로 그곳엔 줄리아가 해를 입은 채로 욕조에 뒤집혀져 누워있었습니다. 욕조 안엔 물이 가득했죠. 욕실 바닥에는 줄리아의 휴대폰이 놓여있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범죄연구소로 보냈고 장갑에서 2개의 남성 DNA를 발견합니다. 또 그녀의 몸에서도 DNA를 발견했죠. 그리고 검사에서 그 DNA는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파트에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에 그것으로 보아 줄리아가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12월 14일 경찰은 줄리아의 친구로부터 하나의 제보를 받습니다. 줄리아의 계부 제임스 턴키스트가 줄리아에게 쭉 부적절하게 행동했었다고 말이죠. 친구뿐만 아니라 줄리아의 할머니 역시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는 12월 9일 줄리아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청소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계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범인이라고 의심을 받았는데 이전에 소지하면 안 되는 나쁜 영상들을 소지했던 죄로 잡혔었지만 무죄로 풀려났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죄라고 해도 이런 혐의가 있다면 너무나 찜찜하고 의심이 갈 텐데 줄리아의 쌍둥이 자매와 엄마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날 그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 다른 가족들은 계부를 의심하고 있죠. 다른 가족들은 엄마와 계부가 따로 잠을 자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이전 혐의 말고도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관수술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줄리아가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고 DNA 조사에서 범인이 정관수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나왔었죠. 제임스는 줄리아가 아는 사람인데다 정관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의심을 받는 제임스는 경찰의 조사에 흔쾌히 응함에 따랐고 DNA 역시 제출합니다. 발견된 증거에 DNA가 있었죠. 2개의 남성 DNA요. 하나는 테스트를 하기엔 너무 약하고 부족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게다가 2번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를 무사히 통과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결과가 말도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지 않지만 정황들로 봐선 그가 범인 같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현재 제임스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둔 채 여전히 사건이 풀리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계부 제임스를 지목했던 친구에게 2013년 2월 사건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지만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을 했습니다. 단순 신경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사를 다 받고 풀려난 제임스가 증인들을 그냥 뒀을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정관 수술을 한 범인, 그리고 마침 같은 수술을 한 계부. DNA는 그를 가리키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흔치 않은 우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와 가장 오래 함께했던 줄리아의 엄마와 쌍둥이 자매가 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확인해 준 것이겠지만 자꾸만 의심이 가는 건 진범이 잡히기 전까진 계속될 것 같네요. 결국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줄리아의 가족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계부를 의심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대화가 어려울 것 같죠. 또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이후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모든 행동과 물건 하나하나에 딸과의 추억이 가득하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전히 경찰은 이 사건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범이 잡혀서 줄리아에게도 그녀의 가족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네요. 과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레어하던 줄리아를 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여전히 그녀의 가족들 주변에 머물며 진짜 얼굴을 감추고 있진 않을까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